제 상태가 어때요, 선생님? 신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이 차 덕분에 신장이 좋아졌어요. 어느 늦겨울 아침, 당직실에서 생강차를 우리고 있는데 전화벨이 다급하게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떨리는 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김현우 선생님, 남편이요. 몇 주 전부터 눈이 붓고 다리가 자꾸 부어요.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많아도 괜찮다며 그냥 넘겼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수십 명의 환자 얼굴이 스쳤다. 모두 처음엔 별일 아닌 듯 시작된 사람들이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이 있나요? 저녁이면 다리가 살짝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겨 잘 사라지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 부은 적은 없나요?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거나 밤에 여러 번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긴 적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잠시 멈춰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건 어쩌면 당신의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추운 날 내에 심각하거나 두만 허리 통증, 허리 아래가 묵직하거나 은근히 아픈가요? 특히 날씨가 추워질 때 더 심해진다면 그건 신장 양기가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이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10% 이상이 자신도 모르는 만성 신장 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짠 음식 문화와 진통제, 장기 복용 습관 때문에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만성 신장 질환의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장의 절반 이상이 제 기능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조기에 알아차리고 생활을 바로잡으면 단 몇 가지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신장은 어느 정도 회복하고 투석으로 가는 길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화의 주인공, 그 환자는 박종수 씨, 72살, 40년간 공장에서 일하다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의사님,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가 병원에 왔을 때 얼굴빛은 누렇게 뜨고 눈은 붓고 다리에는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다. 몸 전체가 기운이 빠져 보였다. 부인은 말했다. 요즘 식욕이 없고 체중이 줄었어요. 가끔 속이 메스꺼워하고 소변에 거품이 많아요. 마치 비누 같아요. 처음엔 두 사람 다 고기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고 했다. 나는 진짜로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소변 담백 검사, 신장 초음파를 의뢰했다. 결과지가 인쇄되어 나왔을 때 박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구체 여과율이 이미 약 40%나 감소, 소변에는 단백질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 나는 그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천천히 쉽게 설명했다. 우리의 두 콩팥은 매일 피를 걸러주는 수천 개의 채씨 같은 구조예요. 그 체가 손상되면 피 속의 단백질이 새어나와 소변에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그 체들이 영영 막히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치료 불가나 투석 같은 말은 꺼내지 않았다. 박 씨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를 1작은술 이하로 줄이고 혈압을 125, 80 정도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진통제를 임의로 복용하지 마시고 신장을 도와주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더하면 됩니다. 그렇게 실천하면 몇 달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옆에 있던 부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저희 꼭 해볼게요. 선생님. 검사 결과 알부민내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안정적입니다. 3달 뒤 박 씨가 다시 병원에 왔다. 얼굴에 부기가 빠지고 피부에는 생기가 돌았다. 소변은 맑았고 검사 결과 소변 내 알부민이 절반 가까이 줄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안정적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즘 아침엔 커피 대신 아내가 끓여주는 옥수수 수염차를 마셔요.
김치도 덜 짜게 먹고 매일 아파트 주변을 20분씩 걷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들이 진짜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 부부가 손을 꼭 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몸의 한 기관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비싼 약 때문이 아니라 꾸준함과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비슷한 환자들의 기록을 하나씩 남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다리 부종이나 거품료로 시작했지만 생활을 바꾼 덕분에 투석을 피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나는 이 경험들을 나누고 싶다. 단순히 의학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즐겨 마시며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3가지 자연차, 그 올바른 끓이는 법과 주의점, 그리고 내 많은 환자들이 단 몇 주 만에 변화를 느꼈던 아주 간단한 아침 습관을 소개할 것이다. 모두 쉽고 안전하며 집에서도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읽고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해달라. 그리고 만약 이 글의 영상 버전을 보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가장 중요한 다음 부분에서 잠든 두 콩팥을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알려드릴 테니까. 내 신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거나 특히 등과 다리 쪽 피부가 거칠고 어두워지는 것. 이건 몸속 노폐물이 소변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로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박 씨를 다시 만난 그날 이후 나는 환자들 책상 위에 차 한 잔을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 몸을 덮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은 의식 이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차의 종류와 마시는 방식에 따라 신장 기능에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다음 날 새로운 환자가 찾아왔다. 김혜진 씨, 58세.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녀는 피곤한 미소로 말했다. 그냥 정기검진 받으러 왔어요. 딱히 아픈 건 없는데 아침마다 눈이 좀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겨요. 아무래도 된장국을 짜게 먹어서 그런가 봐요. 나는 그녀를 앉히고 생활 습관을 물은 뒤 기본 검사를 했다. 결과를 보고 나는 익숙한 패턴을 알아봤다. 양소변 단백, 양성, 사구체 여과율, EGFR 70, 즉 신장의 여과 능력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단계였다. 그녀는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그럼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생활을 조절하면 신장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환자들에게 자주 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침 커피 대신 신장을 쉬게 해주는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차가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는 그녀에게 신장을 도와주는 올바른 차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가 처음으로 언급한 차는 감초차, 감초차.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감초를 맛의 균형을 맞춰주는 약재로 써왔다. 현대의학적으로도 감초에는 글리시리진 글리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가벼운 염증을 완화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신장의 미세 혈관을 피로하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나는 김혜진 씨에게 올바른 끓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감초는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말린 뿌리 2, 3진만으로 충분합니다. 약 90도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컵에 5분 정도 우리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니까 주의하시고요. 하루에 식후 작은 잔 한 컵, 많아도 하루 1, 2회까지만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점을 덧붙였다. 고혈압이 있거나 이뇨제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 중이거나 혈중 칼륨이 낮은 분들은 감초차를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몸에 수분이 쌓이고 혈압이 오를 수 있어요. 김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조심스레 수첩에 빼곡히 적었다. 두 번째로 소개한 차는 질경이차, 차전초차, 플란타고 티였다. 베트남이나 한국 어디서나 길가에 흔히 자라는 풀이지만 사람들은 대개 그 가치를 잘 모른다. 나는 김혜진 씨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질경이에는 아우쿠빈과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가벼운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뇨를 도와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며 요로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밤에 자주 소변을 보거나 소변 볼 때 가벼운 따가움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나는 올바른 우리기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었다. 말린 잎 이지만 사용하세요. 85도 정도의 물을 붓고 80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은 유효 성분이 사라져요. 하루에 점심이나 오후 식후에 한 잔만, 공복에는 피하고 혈압이 낮은 분은 삼가세요. 그렇게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김혜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건 꼭 해볼게요 하고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차는 바로 옥수수 수염차, 옥미수차였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이 차를 신장의 황금물, 원진수에이라 부른다. 옥수수 수염에는 사포닌과 자연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가벼운 이뇨 작용을 돕고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며 몸의 부기를 완화해준다. 나는 김혜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 차를 고르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오래 끓이지 말고 은근히 우리세요. 말린 옥수수 수염 한 줌 모타 정도를 90도 정도의 물에 10분간 우리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식후 한두 잔,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입이 마르거나 어지럽거나 소변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며칠 쉬었다가 양을 줄여서 다시 드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김혜진 씨는 웃으며 말했다. 차도 화학 수업처럼 배워야 하네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적당한 양은 약이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니까요. 자연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차보다 더 중요한 생활 수칙 5가지를 정리해 주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지 이하로 줄이고 가공식품은 피할 것.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고 부종이 있으면 억지로 많이 마시지 말 것. 체중과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 목표는 120, 130, 80mmHg. 하루 20, 30분 걷기. 7시간 숙면. 밤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기. 진통제나 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지 말 것. 나는 덧붙였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지키면 신장은 분명히 더 오래,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겁니다. 김혜진 씨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약보다 중요한 건 생활이군요. 김 여사님, 결과가 좋습니다. 달백녀가 60%나 줄었어요. 정말이요? 다행이네요. 김혜진 씨는 3개월 동안 꼭 실천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3달 뒤 다시 만난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눈밑 부기가 빠지고 피부가 맑아졌으며 소변도 투명해졌다. 검사 결과에서는 소변 담배갈 부민료 이 약 60% 감소, 신장 기능도 소폭 회복된 수치가 나왔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아침마다 남편에게 옥수수 수염차를 끓여주고 저는 감초차와 질경이차를 번갈아 마셔요. 우리 부부는 그걸 아침 의식 리출이라고 불러요. 차를 마시면서 혈압도 함께 기록하죠. 그리고 덧붙였다. 이렇게 사소한 일이 진짜 건강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몸은 언제나 규칙적이고 적당한 것에 감사하게 반응해요. 김혜진 씨의 경험에서 나는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신장을 단번에 낫게 하는 기적의 차는 없지만 신장이 쉴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습관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니 이렇게 시작해보자. 아침에 눈을 뜨면 서둘러 일어나지 말고 잠시 누워서 천천히 몸을 돌린 뒤 일어나기.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혈압을 꽌 뒤 오늘의 차 한 잔을 즐기기. 감초차, 스트레스 완화, 염증 완화가 필요할 때 질경이차, 소변이 시원치 않거나 자주 마렵다면 옥수수 수염차, 부종이 잘 생기거나 다리가 무거울 때 이걸 매일 꾸준히 하면 몇 주 뒤 당신은 분명 느낄 것이다. 피로가 줄고 잠이 깊어지고 소변이 맑아지는 변화를 나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누구도 당신의 신장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속도를 늦춰 신장이 숨 쉴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김혜진 씨를 배웅한 뒤 나는 책상 위에 남은 따뜻한 찻잔의 김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문득 박 씨가 떠올랐고 거품 나는 소변쯤이야 하고 넘겼던 수많은 노인들이 생각났다. 그들이 조금만 더 일찍 몸의 신호에 귀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많은 신장이 고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했다. 다음 편에서는 세 가지 차를 아침 루틴에 조화롭게 넣는 방법과 수백 년간 한국 사람들이 신장을 지켜온 음식 습관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하루 단 10분만 투자해도 두 개의 신장은 약 없이도 다시 젊어질 수 있다. 이는 신부전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희뿌옇게 보이는 경우, 그건 신장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일 수 있다. 김혜진 씨를 다시 만난 뒤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세 가지 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짜 효과를 결정짓는 것은 아침 전체의 흐름, 즉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였다. 네, 신장이 건강하려면 영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부드럽게 몸을 깨우는 아침 루틴이 필요하다. 그 사실을 다시금 느낀 건 한지원 65씨가 6개월 만에 재진을 왔을 때였다. 그는 평생 몫으로 일한 사람답게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체격이 단단했다. 하지만 요즘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고 다리가 납덩이처럼 붓는다고 했다. 옥수수 수염차는 꾸준히 마시는데 몸이 달라진 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의 아침 습관을 물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찬물 한 컵 마시고 바로 트럭 몰고 공방으로 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지원 씨, 몸은 밤새 쉬던 기계랑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시동을 걸면 혈압이 확 오르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늘어요. 그게 오히려 사구체혈액 여과기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나는 아주 작은 변화를 제안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오른쪽으로 몸을 살짝 돌려 누운 채 깊게 3번 숨을 쉬세요.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 앉으면 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 200ml 또는 레몬즙 몇 방울 섞은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그게 순환계를 깨우고 신장을 부드럽게 시작하게 합니다. 5분 뒤 아침 첫 소변을 보세요. 그게 밤새 쌓인 노폐물을 내보내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엔 집안을 천천히 10분간 걸으면서 아침 햇살과 숨결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서야 차를 마셔야 합니다. 빈속이 아닌 소량의 단백질과 채소가 있는 아침 식사 후에요. 나는 덧붙였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하루 종일 훨씬 편안하게 일하게 될 겁니다. 관절이 붓거나 아프고 무릎이 약해지며 쥐가 잘 나는 것. 이런 증상도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 종종 함께 나타난다. 나는 한지원 씨에게 말했다. 아침 시간은 신장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억지로 일을 시키면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3주 후 그는 문자 한 통을 보냈다. 김현우 선생님, 이제 아침 피로가 사라졌어요.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었다. 그저 생활의 리듬을 바꾼 것뿐이었다. 그 결과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안정되고 아침 시간대에 혈압 변동이 줄어들었다. 이것이야말로 미세혈관 손상을 막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 경험을 계기로 나는 모든 환자에게 신장을 살리는 아침 6단계 루틴을 가르친다. 1. 천천히 깨고 깊게 숨을 3번 쉰 뒤 몸을 옆으로 돌려 일어나 앉기. 이 식사나 차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200ml 한 잔. 예 3. 첫 소변을 보고 색과 거품을 관찰하기. 거품이 많고 오래가면 반드시 기록할 것. 50분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하기. 혈류를 깨우는 시간. 5. 정해진 시간에 아침 식사하기. 통곡물, 생선, 찐 채소 위주로. 튀기거나 짠 음식은 피할 것. 6. 식후 15분 뒤 오늘의 차 한 잔 감초차, 질경이차 혹은 옥수수 수염차. 그리고 나는 환자들에게 한국의 전통적인 신장을 위한 황금 아침 식사를 소개한다. 현미와 검은콩으로 지은 검은콩죽에 버섯 몇 조각과 으깬 호두를 넣는다. 이 조합은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을 막아준다. 바쁜 사람이라면 무가당 두유 한 컵과 배 한 개로 대체해도 좋다. 부담 없이 가볍지만 충분한 에너지를 준다. 그날 진료가 끝나며 나는 한 씨에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기적의 약을 찾지 마세요. 몸은 스스로 고칠 힘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이제 알겠어요. 신장도 사람처럼 제때 쉬어야 하는 거군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았다. 많은 사람들은 신장을 지키는 일이 거창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저 조용한 아침 한 시간, 서두르지 않고 짜지 않고 차갑지 않은 시작이 신장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날 밤 나는 진료실 책상 위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바라보았다. 밖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내 마음은 고요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일도 또 누군가가 찾아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선생님,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그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할 것이다. 아니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면 당신의 2개의 신장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해 봄, 서울의 봄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다. 병원 정문 앞 은행나무가 연두빛 새싹을 틔우고 오랜만에 돌아온 환자들의 얼굴에는 건강과 미소가 함께 피어 있었다. 박 선생님은 이제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 돌고 김 씨는 직접 만든 차를 예쁜 상자에 담아 선물로 가져왔다. 그리고 한지원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이젠 공방문을 1시간 늦게 열어요. 신장도 좀 쉬어야 하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치료란 어쩌면 약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아닐까? 그날 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이선희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짜게 먹는 습관이나 차 한 잔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어느 날 새벽, 혈압이 급상승하며 주방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의식을 되찾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이제 너무 늦은 건가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니요, 늦은 게 아니라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그녀는 모든 것을 바꿨다. 국물의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식사를 작게 나누어 먹고 매일 저녁 20분씩 천천히 걸었으며 무엇보다 아침에 차 한 잔을 의식 리추얼처럼 지켰다. 6개월 뒤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신장 기능이 안정되고 소변 단백이 줄었으며 잠도 깊고 편안해졌다.